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네. 요거가 지금 아까 개헌법 제13조 2항 아까 정경환 박춘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논의될 때 그 조문을 보면은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안건 심의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현행범인인 사람들을 석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표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고, 일전에 저희가 실제로 계엄이 발생하기 전에 계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막상 계엄이 되면 현행범인인 경우는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서 만약에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꼭 계엄 포고령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든지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엄하기 직전에 다른 사유로 예를 들어서 당신 뇌물을 받았지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에 간다든지 이런 류의 어떤 술수를 써서 계엄 해제를 방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어떤 꼼수랄까요? 술수랄까요? 이런 것을 사실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상황을 다 법률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 표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법률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은 체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헌법 14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이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사관님, 네. 자, 이게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일반 부하수행한 경우에 87조 3호죠. 이게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형량이 똑같다 이겁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대놓고 콕 찍어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란죄 부하수행과 형량이 동일한 것이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논의해서 추후에 개정을 하시던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내에 출입한 경우 14조 4항이죠. 경내에 출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이게 내란죄 부하수행으로 만약에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처벌 조항이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죄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고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대로는 알겠죠. 저희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된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계엄 전국에서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도 법대로 안 한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리는 것. 그래서 법전을 그럼 안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계속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이 거의 산더미처럼 쌓이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무도하게 저지르는 계엄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현행범인 체포된 국회의원을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규정하는 거는 무도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계엄법 안에서 좀 논의할 때 뭐 참여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현행법인인데 그 행정기관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계엄 해제에 동의한 숫자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규정을 둬야 그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오늘 법안에서는 그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 보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법안 개정이나 이런 거에 염두를 해 두십시오. 이게 결국은 법을 안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번 역사적인 경우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